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불륜의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내 평온이 안 깨졌다 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 현재 있지는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형사 전문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님 모시고 형사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대법원에서 주거침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판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동훈 조민 집 앞에서 이 행동했다면 주거침입. 이게 오늘 주제입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주거침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사람마다도 판단이 틀린 영역이어가지고. 네, 일단 주거침입의 성립 요건을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주거침입죄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주거고, 네. 이제 관리하는 건조물, 그래서 뭐 빌딩이라든가 뭐 식당 이런 것도 결국 들어가면 뭐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 침입죄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 네. 이게 이제 주거침입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거침입죄가 과연 그러면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주거권이냐, 네. 주거에 대한 어떤 공동 주거권자의 권리냐, 이게 주거라는 게 굉장히 비밀스럽고 그런 평온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 그러니까 거주권자의 의사도 고려해야 되느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대법원에서 한 수년간 굉장히 재밌는 또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네네네. 그래서 하나씩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조민 씨, 한동훈 장관이 취재진을 상대로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록을 다 보지는 못하는 거지만 언론에 보도된 걸로 따지면 이제 조민 씨의 오피스텔에 들어가가지고 초인종을 눌러본 행위. 네. 요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정당한 취재 활동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봤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 그 거주하시는 분의 뭐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일단 무죄가 나왔네요. 네네. 네. 이게 이제 주거침입 같은 경우에 관리실에서 관리하는 범위를 넘어 서는 순간부터 주거침입으로 보는 원칙적으로는 된다고 봐야 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주거침입이 되느냐, 뭐 건조물 침입이 되느냐 이럴 때 통상의 방법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폭력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느냐. 네. 폭력적으로 들어갔으면 뭐 당연히 주거침입이 되는 거고요. 그 공간이 원래 관리되고 있던 공간이냐, 아니면 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냐, 뭐 잠금이 되어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그 주거 침입이 어떤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더 탐사 측은 한 장관의 자택에 그냥 단순히 초인종을 누르는 것을 떠나서 도어록을 이제 열려고 시도하고 또 택배물까지 확인하려고 네네. 했으면 이것은 관리된 것을 침해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좀 그건 이제 있겠네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큰 거죠. 그 한 장관님의 어떤 거주지는 1층부터 되게 잘 관리되고 있던 공간이었던 데 비해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조금 상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일반인의 공중 출입이 좀 자유로운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법원의 판단에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주거침입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제 판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네. 자, 우선 간통행위를 목적으로 해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이게 주거침입이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공동 주거권자인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래서 이제 유죄로 인정하던 것이 수십 년간 내려온 판례였는데 그러게요. 최근에 이제 아니다. 어쨌든 남편의 부재 중에 뭐 다른 또 자기의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죄로 주거 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부분에서는 과거에 주거권이라는 개념으로 유죄 판결을 했던 종점 판례는 완전히 폐기된 것으로 네.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더군다나 불륜의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내 평온이 안 깨졌다 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 현재 있지는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또 이번에 이제 나온 게 녹음 녹취를 위해서 들어간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그 유명한 복집 그렇죠, 사건 그래서 주거 침입이라고 봤는데 이제는 이것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음모했다. 네. 이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 식당의 주인이 음. 가정적으로 만약에 거기서 범죄를 모의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원래 식당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이제 주거 침입죄를 인정을 해버렸는데요. 네. 건조부 침입죄를. 최근에 이제 식당에서 어떤 불법적인 장면을 촬영하려고 했던 어떤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서 이게 식당이라는 게 이제 누구나 일반인이 출입 허용된 것이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밥을 먹고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고 뭐 음료를 먹은 이상 이게 이제 식당을 관리하는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부분도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 이제 건조물 침입죄가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네.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좀 한번 변화 추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주거침입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좀 변화하고 있어서 그 내용 한번 모아서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